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준비를 위한 학습을 준비하신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조마롭 교수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이제 세 차원으로 되어 있죠. 1급과 2급,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물론 뭐 2급처럼 또는 1급처럼 핵심적인 아주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조사 방법론이라든가 뭐 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평이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과목이 6과목이고 또 유사한 듯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독자성이 있는 과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특히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또 내용이 좀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뭐 수년간 해왔었지만 최근에는 또 수요가 많아서 뭐 1년에 2번까지 실시하는 그런 예도 있었죠. 뭐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게 이 시험인데 다른 자격증과 좀 다르게요. 전문 자격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2번 연속 이 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경우에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죠. 그래서 선택 과목 두 가지가 뭐 수련론과 청소년 이해론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과목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뭐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한 방법이 있죠. 내용상으로 보면 청소년의 이해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선택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 강의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수련론보다는 청소년 이해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5개의 과목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대하게 될 발달 심리의 내용과 또 2교시에 치르게 되는 학습 이론 등이 청소년의 이해론과 중첩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습의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보다는 청소년 이해 쪽으로 선택 과목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제 강의 역시 청소년의 이해를 6번째 과목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사실 제가 뭐 학교에서 뭐 석박사 과정이든 학부 과정이든 아카데믹한 또는 학문적인 어떤 진척을 위한 또는 학문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암기라든가 기본적인 학습의 이해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매우 외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반적인 학문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학파의 내용이랄까 역사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야무지게 암기하시고 또 다양한 부분을 좀 깊게보다는 얇게 넓게 공부하는 그런 수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 상담사 물론 뭐 여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증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NCS 과정평가형 자격증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병행하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사 역시도 청소년 상담 복지라는 이름으로 NCS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뭐 청소년 상담 복지 분야의 개발위원으로도 가고 검토위원으로도 가고 마지막에 신자격 신설에 관련된 최종적인 검토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도 이제는 반드시 한 번씩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와 또 제가 발간한 이 책 안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검정형 내용과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만은 그 내용에 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NCS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추가를 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사 3급은 암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학습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교육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죠? 공부를 탁 마치고 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게도 10분만 딱 지나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망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한 지 하루가 지나기 시작하면은, 1시간이요. 1시간만 지나게 되면, 1시간만 지나도 약 50%가 머릿속에서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가 지나면 무려 70%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기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서 장기 기억 속으로 옮기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력에 대해서 스스로 막 한탄하기도 하고, 내가 지능이 나쁜가, 내가 IQ가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자책을 하시는데, 보통의 인간들은 기억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기억력을 좀 더 되살리고 암기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 기법, 뭐 전략이라든가 비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 역시 에빙하우스는 말합니다. 뭐 왕도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억력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에는 반복학습이죠. 반복학습을 하고 또 심화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고, 이런 학습 과정이 유일하게 암기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에빙하우스가 주장을 하고요. 또 저 역시 이러한 내용에 어느 정도 터잡아서 제 강의도 조금 반복을 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 필요한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의 암기력을 도와주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준비한 발달 심리의 제1강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제1강의 제목이 이렇죠. 발달 심리학의 개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발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디벨롭먼트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 발달의 의미가 우리가 어드밴스 또는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또는 좀 더 나아지는 정적인 방향으로 좋아지는 이런 의미가 일단 사전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이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디벨롭먼트는 상향으로 발달하던 하향, 쇠퇴, 추락의 의미도 다 포함을 하는 전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발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예를 들면 성장이나 성숙이나 학습과 같은 이러한 비교해야 될 용어들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학습 내용으로 보면은 다른 용어와의 차별점이라든가 또는 인간 발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개념을 1강에서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1강의 발달 심리학의 개념을 보게 되면, 발달 심리학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라이프 스팬입니다.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정신 과정이든 또는 행동이든, 정신 속에는 뭐죠? 인지라든가 또는 정서적인 내용까지의 변화를 모두 품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발달의 변화를 다루는 심리학적 접근이 바로 발달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또 발달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발달 원리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정서적인,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태아 때부터 태어나서 성인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하나의 육체적인, 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양적인 변화를 다루는 발달 원리는 일반적으로 생후 20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 끝나고 성인 초기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를 발달 원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발달 심리학의 연구 영역은 여러 가지로 나누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정서적인, 인지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을 다루고, 또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발달까지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연구 분야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임상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학, 인지신경 과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육 심리학에서 많이 다룬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또 이러한 발달 심리학은 응용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상담 심리학이죠. 상담 심리학이라고 해서
발달 심리학이 이런 상담 심리학에 많이 활용이 된다. 상담 심리학은 주로 일반적으로 뭐죠? 진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요. 청소년의 진학. 그 다음에 또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의 자격증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직업 상담사죠. 그죠?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가 이 산업 조직 심리학의 아류로서 하나의 자격증화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발달 심리학의 응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학자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행동주의의 스키너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지발달론의 장 피아제, 또 뭐 프로이트야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파블로프라든가 알프레드 아들러, 그다음에 융,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시행착오론의 손다이크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성인 발달 내지는 전체 인간의 성격 발달론에 대해서 8단계로 나눈 에릭 에릭슨,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한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발달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발달의 의미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요. 어드밴스, 나름대로 나아지고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지만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발달의 의미는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 또는 쇠퇴, 노쇠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달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재 좀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연구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영역은 크게 나누어서 현상 기술 연구와 발달 기제 연구가 있어요. 자, 현상 기술 연구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테크니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팅이죠. 글을 쓰는 것 또는 뭐 데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현상 기술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의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상 기술 연구라고 해서 심리적 특성이나 육체적 특성을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발달 기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달 기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제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 기제라는 말 많이 써요. 기제. 우리가 자아 방어 기제 같은 경우에도 에고 디펜스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 자아 방어 기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작동의 오퍼레이팅, 작동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로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방어 기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적응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도 발달 기제 연구는 발달이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한 앞선 원인이 무엇이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발달 기제 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출 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달의 개념과 설명에 있어서 인간의 발달은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차별성이 있는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간에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은 상당히 원리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 발달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 발달과 관련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용어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뭐 학습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자, 이런 내용들의 용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로스, 양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변화 중에서도 뭐 키가 커진다든가 체중이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팔다리가 길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학습,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간단하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내용입니다.
학습이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라든가 속성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태어난 이후에 생득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발달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투리티, 영어로 그죠? 미투리티라고 하는 이 성숙은 유전적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간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성장은 신체의 양적 증가를 나타낸다. 저 위에 설명했듯이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양적 증가의 의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 발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생물학적인 요소라든가 심리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각각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소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DNA 같은 유전자 이론, 그 다음에 또 가족력 또는 어떤 부모님의 성격이나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요소로서 DNA를 타고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해당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요소만 가지고 발달하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 요소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의 특성입니다. 인간 발달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면 한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교재를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바일로 이제 이동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가능하면 판서보다는 그죠? 그리고 이어폰을 듣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지만 말로써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인간 발달에 있어서 특성을 얘기하면 기초성과 적기성, 누적성 또는 발달의 불가역성과 그 다음에 두미의 원칙과 같은 발달 원리, 마지막으로 발달의 점성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발달은 첫째, 기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성이란 말 그대로 베이스라인 같은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의 발달, 우리가 뭐 영유아기 때의 발달 좀 더 들어가서 태내기 때의 발달 내용 자체가 전생에 걸쳐서 하나의 기초 역할을 함으로 해서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고 발달을 늦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발달의 적기성입니다. 말 그대로 적기죠. 그야말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될 때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우리가 보통 뭐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발달 과업이 필요한 시기에 그 적기에 발달이 올바르게 일어나는 것.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 발달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발달의 적기성이 인간 발달의 특징이다. 또 발달의 누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적, 말 그대로 쌓이고 켜켜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성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떠한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한 단계에 내용이 결핍되거나 결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발달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발달의 누적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달의 불가역성입니다. 불가역성이란 뭐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역성이라는 말이 있고 불가역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우리가 뭐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역성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란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놓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 발달, 특히 육체적인 발달 같은 경우에는 불가역성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적기성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그 발달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발달의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특징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발달 개념을 설명하고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발달의 원리는 주로 육체적인 성장을 다루는 문제라면 성인 초기, 청소년 말기까지 하나의 원칙들이 적용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두미의 원칙이라고 해서 머리 두자와 꼬리 밑자입니다. 두미라고 해서
한문으로 쓸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머리 두자와 꼬리 미를 못 씁니다. 그러나 머리 두자라고 하는 말, 꼬리 미라는 말을 제가 아니까 머리에서 꼬리로 간다라고 해서 머리와 몸통 부분이 먼저 발달을 하고 나중에 사지 부분이 발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갓 태어나게 되면 그죠? 영아기 때 보면 머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지가 늘어나면서 그냥 다리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 말초의 원리라고 해서 중심부터 발달을 하면서 말초로 이렇게 발달이 왕성해지는 것. 그 다음에 전체 활동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개별적인 특수 분야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원리를 전체 활동 또는 특수 활동의 원리라고 해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원리들이 작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발달의 점성성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에피제네시스, 제네시스 여러분 일반 차량 브랜드 같은 느낌인데요. 제네시스입니다. 말 그대로 태초에 뭔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제네시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릭 에릭슨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발달은 이러한 점성의 원리가 주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발달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발달의 내용에 큰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뒤에 일어난 발달은 추적해보면 앞쪽에 일어난 발달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러한 원리를 점성성의 원리다.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용어도 하나 외워주십시오. 에피제네시스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강의 발달 심리학의 개념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또 발달의 의미와 또 발달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 예를 들면 학습이라든가 성숙, 성장 이런 내용과 비교하는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강 발달 심리학의 개념 부분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나 전공하신 분들은 발달 심리학 앞부분에 나오는 거고, 대부분 좀 부드럽게 시작하는 부분이라 잘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시험이라는 게 그런 게 함정이에요. 이거 쭉 눈으로 읽으면 다 보이잖아요. 크게 어렵지도 않고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주관식이면 오히려 그런 게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내가 다 몰라도 조금 틀린 말이나 옳은 말 몇 개 나와서 유추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그야말로 문항의 매력도가 작동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어려운 게 바로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의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를 약간씩 꽈놓고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로 황당하게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특히 인지와 정서적인 그리고 사회적 발달 내용을 모두 품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또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쇠퇴, 쇠락, 감소의 내용까지도 다 품고 있는 내용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발달의 특징으로서는 적기성이라고 하는 것과 기초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점성성과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다음 인간 발달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지선다행 중에서. 그런데 다른 문제와 연합을 해서 나오죠. 예를 들면 유아기 때의 내용과 또는 성인기나 청소년기의 내용과 합쳐서 보기 5개가 딱 나열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전적 인자를 포함하는 것인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장이라고 하는 것, 미추리티.
우리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성숙이란 말, 미추리티라는 말은 꼭 뭐예요? 유전적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CMI 같은 거, 크라이티스가 만든 진로 발달 또는 진로 성숙 검사지 같은, 그죠? 커리어 미추리티 인벤토리 같은 그런 검사지 할 때 이 M자는 미추리티 역시 성숙입니다. 근데 이 성숙에는 뭐예요? 그러한 유전적 요인만 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성숙은 그러한 유전적 인자에 의해서 작동되는 발달 내용만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들 어떤 내용상의 어떤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고요. 적기성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발달의 속도가 있다. 그 다음에 뭐죠? 발달의 원리가 있다. 두미의 원칙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특수한 부분으로 간다든가 주황에서 말초로 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발달의 원리까지도 여러분들이 1강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달 심리 첫 번째 시간을 저와 함께 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끈기 있게 학습을 해서 국가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